안녕하십니까. 모두 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 송봉수입니다. 오늘은 북중 관계가 극도로 악화되고 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중국은 최근 김정은이 러시아에 지나치게 경사되는 데 대해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북중 관계 75년은 중국 건국 초창기에 북한 김일성이 국공내전 시 중국을 지원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중국에 기대어 여태까지 생존해 왔습니다. 하지만 김정은이 2023년 9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초청 북러 동맹 조약 체결, 러우 전쟁의 북한군 파견, 러시아의 대량의 포탄 제공 등 협력 관계가 높아지자 중국이 각종 불이익을 주고 있어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관련 동향을 보면 중국은 북한 노동자 단속 등 대북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이는 북러 밀착되는 데 대해서 하나의 불만 표시로 중국에 파견된 북한 체류자 및 노동자들에 대해 중국 당국은 북한 국적자에 대한 장기 체류 비자 발급을 제한하고 북한인 북송 사무사까지 개설했다고 합니다. 중국은 북중 간 최대 교역 거점인 나오닝성 단동 지역에 북송 사무사를 만들었습니다. 합법적인 비자가 없거나 기존 비자가 반려된 북한 노동자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신속하게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게 사무소 설치 목적이라고 합니다. 관련 동향을 보면 최근 중국 정부에서 북한인 상주 인원을 신규로 파견하는 것 자체를 불허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북한과 수백 명 단위의 노동자 파견 계약을 마친 중국 업체들이 노동자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중국의 북한 무역대표부는 신규 안무를 파견받을 수 없어서 기존 인력을 본국으로 돌려보낸 뒤 후임자가 없는 상황이라 상당히 지금 업체들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단속의 수위는 인력 파견을 제한하는 것을 넘어 중국에 체류 중인 북한 국적자의 영업행위를 제한하는 수준까지 이르렀습니다. 최근 중국은 다국 내 모든 지역에서 북한 국적자의 회사 등록을 불허하고 있으며 기존 회사는 운영 계절을 동결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북한 당국과 무역회사는 일부 사업체를 러시아로 이동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라는 게 소식통의 설명입니다. 중국은 세관을 통한 대북 미수 단속도 한층 강화했습니다. 또 다른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세관들은 지난해 11월 이후 북한으로 반출되는 물자를 대폭 제한하고 높은 관세도 적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중국에 머물던 북한 상주 대표가 자국으로 복귀하면서 전자 제품을 평균 5개까지 반입할 수 있었지만 최근에는 물품 검사가 강화되면서 개인 물품의 반입 자체가 대부분 중단됐다고 합니다. 특히 단동세관은 북한으로 돌아가는 이들의 이삿짐에서 대북 제재 물자가 계속 적발된다는 이유로 지난해 10월 말 이후 이삿짐의 통관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현재에선 접경 지역에서 중국 세관의 단속이 심해지자 항공편을 이용한 귀국 수요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런 단속 강화로 기존의 밀수 루트도 직격탄을 맞는 분위기입니다. 북중 간 내륙 교역 거점인 창바이, 해산 및 인장, 중강 일대에서 대북 밀수 업자들이 연달아 체포되는 등 단속이 심해졌는데, 창바이와 인장에는 밀수 차량이 일감이 없어 도로 곳곳에 주차되어 있는 모습이 자주 목격된다고 합니다. 조선중앙통신의 홈페이지 첫면에서 지난해 운영했던 조중 친선의 해 2024 코나가 사라졌습니다. 이는 양국의 관계가 악화된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이처럼 중국이 이전과 달리 제재 회피 등 북한의 불법 행위를 묵인하지 않는 합법적 압박을 강화하자 북한도 반발하는 분위기입니다. 최근 평양에서는 젊은 여성들이 한국풍만 아니라 중국풍의 헤어스타일을 하는 것까지 김정은이 단속한다는 소문이 나돌겠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에 파견된 북한 무역 일꾼들 사이에서는 중국이 러시아에 파병한 김정은을 길들인다는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왔다고 합니다. 실제 북중 간 균열 지구는 공개적으로 포착됐습니다. 지난해 75주년을 맞았던 북중 친선회는 폐막식조차 열지 못한 채 용두 3회식으로 막을 내렸다고 합니다. 북한 관영 조선통신 인터넷 사이트에 걸려있던 조중 친선회 특집 페이지로 연결되던 기념 배너는 러시아의 밀착을 강조하는 역사적 전환기를 맞이한
조로 친선관계 배나로 교체되었습니다. 중국 회관총사가 지난 18일 발표한 2024년 북중 교역액이 전년도 22억 9,500만 달러, 약 3조 2,022억 원보다 5% 가까이 줄어든 21억 8천 달러, 약 3조 1,368억 원을 기록한 것도 중국의 대북 거리두기가 양국 간 물자 교류에 영향을 미쳤다는 방증일 수 있습니다. 해관은 우리의 세관에 해당됩니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이 궁극적으로 자신의 안보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중국의 의견과 중국의 대북 레버리지가 크게 축소됐다는 것을 방증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미국의 민간 연구기관인 전쟁연구소는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가 더욱 밀착되는 가운데 북중 관계의 세태가 한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김정은의 북한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러시아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외교적 독립성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전쟁연구소는 중국이 유럽과의 관계 악화 및 미국의 압박 강화를 우려해 북러 간의 연대에 깊이 관여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주요 원인으로 지적했습니다. 또한 중국은 더 이상 북한의 유일한 경제적 후원자가 아니며 이는 중국의 외교적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진단했습니다. 러시아가 중국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변화가 북중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한편 미국 전쟁연구소는 김정은이 외교적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를 줄이고 러시아의 협력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김정은이 미국과 중국에 대한 협상을 높이고자 러시아로부터 기술 이전을 통해 무기 포트포리오를 확대하고 북한의 국제적 영향력을 강화하려고 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또한 김정은이 중국과의 관계를 희생하면서 러시아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방향으로 나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동연구소 보고서는 올해 1월 1일 북한 관영 매체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신년 인사를 더욱 부각해 보도한 점에 주목하며 이는 예년과 달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으로 받은 신년 인사가 크게 다뤄지지 않은 것과 대조적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의 대정세의 변화는 중국이 더 이상 북한에 대해 이전 만축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북러 관계 밀착으로 중국이 지난 1년간 북한과의 외교적 교류가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북한과 기능적인 관계를 유지하려 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중국의 오랜 목표는 한반도에서 지배적인 세력이 되는 것으로 이는 수천 년을 거슬러 올라가는 전략적 목표로 중국이 이를 포기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